내일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절대 전략이고요. 오늘 장에서 놓치신 부분들은 없는지 이 시간 함께 복습도 해보시죠.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전고점 수준 2,450선을 바짝 따라서는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순항 중이다. 이렇게 네, 의미를 좀 두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승의 배경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현재 상황을 또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체크 네. 포인트들 알려주세요. 일단은 보통 반도체,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강하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 탄력을 제한적인 가운데 반도체 업종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반복해 왔는데요. 오늘은 특징적이게도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굉장히 탄탄하게 흐르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의 가장 큰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국내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반도체와 IT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IT 기업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 풍선 효과들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시장 상승, 위험 선호 심리,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원달러 환율은 118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국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반도체가 상승하면 다른 업종들은 부진하고 시장은 못 올라가고 좀 제한적인 상승을 했던 흐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조짐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장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워낙에 IT 섹터가 오르면은 좀 쏠림 현상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다는데 의미를 두셨는데요. 원달러 환율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원달러 환율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를 염두에 두고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올 것이다.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또 원달러 환율이 바닥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방향성이 바뀔 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긴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떨어질 룸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러가 약세를 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80원이긴 하지만 1100원대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발맞춰서 외국인 수급도 시차는 있겠지만 기조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확인해야 될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FOMC 회의입니다. 이번 주 17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새벽에 확인할 수 있을 텐데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경제 전망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라가르드 22 총재는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유로화가 강해지면은 달러는 약해지고 유로화가 약해지면 달러는 강해지는 흐름들을 보여왔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것 중에 70% 이상이 유로와 파운드이기 때문입니다. 둘 간의 상관관계도 거의 마이너스 0.98에 달할 정도로 거의 반대의 상황. 워낙 유로화가 약해지면 달러는 강해지고 유로화가 강해지면 달러는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U22에서 이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상황에서 이번 주 17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있었던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더 비판적으로 갈 수 있을지 여기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미국 GDP 성장률이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틀란타 연준이라든지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전망치를 보면 좀 상향 조정세가 뚜렷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통화정책은 기대했던 것만큼 비둘기파적일지 모르겠지만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이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강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에서는 달러 약세,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FOMC 회의를 전후로 달러가 반등을 하고 원달러 환율도 기술적 반등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 후반, 주 초반 이때는 한 1180원대 초반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달러 약세 분위기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섹터는 어느 쪽 좋아 보이세요? 계속적으로 주도주는 잘 갈 겁니다. 왜냐면은,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인터넷,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구조적인 성장권역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올해, 내년, 2022년까지 이익이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과 같은 글로벌 정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 전지들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도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될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들 업종은 경기 민감주기도 하지만 정책 수혜주 그리고 수출이 좋아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주입니다. 내년에는 수출이 V자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뉴딜 정책, 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중심축이라는 점에 있어서 기존 주도주와 함께 대표적인 수출주인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로 종목을 확산하기보다는 뉴딜 펀드나 이런 정책들이 대형주로 좀 수급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관심을 좀 더 높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섹터의 선택지는 어느 정도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만 사이즈 작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 위주로 수급적으로도 이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주 후반에 뭐 FOM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 통화정책 회의들도 이어질 테고요. 또 다음 주에 뭐 테슬라 배터리데이 뭐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봐야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향후에는 절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팁을 좀 주시죠. 일단은 추가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세적인 흐름들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저 또한 지금 레벨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유럽 ZEW 심리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유럽 경제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로 약세, 달러 강세력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 FOMC 회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그리고 9월 말까지, 9월 중에는 상원의원에서 어떤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회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대형 IT 기업들, 아마존,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의 CEO들과 청문회라는 내용으로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큰 등락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비중 확대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매매 타임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형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 증시가 잘 갈 것이다 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은 단기적으로 여러 이벤트들이 있어서 이 이벤트를 보고 나서 매수를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마 중장기로 꾸준히 좀 보시는 분들, 매매가 잦지 않으신 분들과 그리고 또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클로징벨에서 준비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내일장에도 풍성한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종목 고민 있으시면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함께 해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